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77회 심화 해설을 하길 금메쌤 최태성입니다.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은 시험을 본 수험생보다는 볼 수험생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원래 시험 딱 보고 나면 안 봐요. 근데 이걸 보는 거는 준비를 하니까 보겠지. 그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77회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출제 경위 및 난이도, 문항면 심층 해설을 해드릴 텐데, 자, 우선 볼게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살짝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걸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답은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그리고 그 교재의 판서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게 보여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교재, 그 안에 있는 판서만 공부해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개념 파악 흐름만 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합격자 분석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뭐야?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격이야? 말이 돼? 61.18%가 합격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50%대면은 무난했고요. 60% 나오면 이건 쉬운 시험이거든? 이상하네. 분명히 시험은 어려웠는데. 자, 1급이 28.97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1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20% 초반이 무난한 건데 28.97%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숫자로만 보면은 이 시험은 쉬웠다. 이 시험은 쉬웠다. 그것도 아주 쉬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자, 보세요. 꽤 높죠, 지금? 네, 꽤 높아요, 지금. 높은 시험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월달 시험이에요. 앞에 2월달 시험이 사실 좀 쉽습니다. 2월달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2월달 시험을 보는 수험생 집단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연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문제도 막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거야. 그러니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지만 시험지를 딱 들어놓고 보면 어려워요. 앞에 있는 이 76회 수험생들이 77회 이 시험지를 봤으면 이게 이렇게 아마 또 한 40%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2월 시험의 특성상 수험생들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이게 또 하나, 이게 또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칫하면 이 통계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시험,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죠.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게 78회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여러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급 합격률 28.97. 하여튼 상당히 굉장히 그 우수한 집단이 시험을 봤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근대가 이제 한 30, 근현대가 한 20, 3대2 비율로 나오는데 전근대 문제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각각 몇 문항씩 나온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사 세 문항, 고대,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선이 조금 더 많죠. 양이 많으니까 조선 전기 후기 양이 많으니까 요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7문항인데 여기서 세 문항 빼고 24문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즉 고대, 고려, 조선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떤 비율로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정치가 압도적이에요. 경제, 사회 거의 안 나오고요. 문화, 그 다음에 문화인데 압도적이에요. 정치 파트가. 정치 파트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왕, 그 왕의 행적을 묻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그 정치 파트, 특히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근현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현대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좀 일제강점기 좀 더 많이 나왔네요. 그죠? 현대사는 5문제 또는 6문제가 붙박이로 나오고 있으니까 개항기, 일제강점기 서로 나누어서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별 출제 문항, 킬러 문항 많아요. 12번 어려웠지, 20번, 35, 40, 42번. 와, 문제들이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걸 다 맞추는 거야. 아, 진짜 정말 이제 77회 2월달 수험생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예?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 외워버리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돼도 맞추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있죠? 심화 교재. 2강 선사시대 판서예요, 판서. 판서를 지금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재도 다 확인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판서가 있으면 여기 박스로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쳐놨어요. 이게 뭐냐면 1번 문제의 키워드야, 키워드. 문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 그리고 빨간색 있지? 이게 답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동기 시대인데 반달 돌칼, 그 다음에 미송리식토기, 그 다음에 고인돌. 요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 1번 문제가 풀린다라는 의미. 즉 무슨 말이냐? 이걸 갖고 제가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이걸 갖고 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 뭐냐면 판서만 갖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 그것도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자신감도 갖고 신뢰도 하고 따라올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1번 문제. 민문이 독이 발달도 그렇게 나왔네. 청동기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고인돌이라고. 아까 했던 그 키워드를 그대로 지금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판서만 공부해도 시험 문제 1번은 풀리는 겁니다. 다른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8조 금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왕검성이 나왔다. 왕검성이 이제 함락되면서 한나라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던 내용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거왕 한무제. 여기 지금 왕검성, 그죠? 왕검 우거왕이잖아, 우거왕. 다 있어요. 그럼 이건 고조선이란 말이야.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범금 8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범금 8조. 그죠?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지금 여기 옥저 동해, 특히 동해입니다. 무천, 단공, 고하마, 반어피, 책파. 이렇게 한 줄이 한 줄. 한 줄 공부했다 우리. 동해 공부했어? 자, 문제 간다. 하면은 단공, 고하마, 반어피, 무천. 이거 어디예요? 동해잖아. 그러니까 뭐 책파. 아까 했던 그 한 줄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 그 한 줄만 공부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신라의 천마도, 말안장, 천마도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천마총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공부했다? 문제 푼다? 뭐야 이거? 천마총, 천마문이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라 아니겠습니까? 신라. 그죠? 신라. 신라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천마총의 금제관식.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너무 유명한 문화유산들이기 때문에 빼기법으로 해도 남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이건 뭐 너무 유명하고 아까 그 신라라는 걸 알았으면 1번 제거하고 2번 제거하고 3번은 이건 뭐 시대가 안 맞고 이것도 너무 유명한 고구려의 불상 아니겠습니까? 빼기법을 하면 남는 거는
4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면서 중요한 이 키워드가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빼기법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요. 지금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예. 중국 남조 일본과 교류했고 무령왕릉 특히 22담로를 발견했다. 너무 유명하죠. 백제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이 왕 내가 얘기했어. 네, 왕이 중요하다. 예.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또 왕들만 정리해 놓은 그 강의 부록이 있어요. 그거로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참 좋을 겁니다. 자, 무령왕. 네, 이 왕의 무덤 갑니다. 정답은 지방의 22담로.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당했다. 하지만 백제 부흥운동, 흑치상지, 도친복신, 흑도복, 흑치상지, 도친복신의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나당 전쟁, 나당 연합, 백제 멸망, 나당 전쟁, 대표적인 게 매소성 기벌포 전투 아니겠습니까? 나당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자, 요거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가볼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자, 지금 백제 남쪽에 이르러서 깨뜨리고자 한다. 의자왕. 이게 백제 멸망이네. 그지? 나는 기벌포. 아, 나당 전쟁이네. 요건 나당 연합이고 요건 나당 전쟁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 백제 멸망을 하고 뒤에 나온 게 뭐랬어 아까? 백제 부흥운동.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네, 복신노침 백제 부흥운동이죠.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 이걸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는 5경 15부 62주 그런 행정구역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이 있더라라는 이야기. 요거 이제 딱 공부했단 말이야. 가자. 자, 이 나라 어떤 나라? 5경 15부. 정답은 주자감. 아우, 너무 쉽죠. 이 문제는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광개토 태왕의 연호는 영락이에요. 영락. 영락입니다. 영락인데 특히 이 고구려에는요.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어요. 이 지금 고구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고구려에는 이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파트에서 정치와 경제 파트를 좀 묶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영락이다, 영락. 그죠? 영락.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하면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정답은 해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지금 태봉, 광평성 설치, 궁예입니다. 궁예 요 한 줄이에요. 후 고구려를 세웠고 나중에 철원에 태봉이라는 국호로 또 바꿨죠. 그리고 광평성을 설치했다. 요 한 줄. 요 공부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인물이 누구냐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네, 송악을 버리고 부양으로, 부양이 어디야? 철원이래. 철원으로 궁궐을 세웠대. 아, 이건 지금 궁예야, 궁예. 그지? 그럼 궁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냔 말이야. 광평성.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판서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셔도 지금 뭐 문제가 쭉쭉 풀리고 있어요, 지금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라 말 상황이에요. 신라 말 상황인데 장보고가 지금 활약하고 있어. 법화원 청해진에서 장보고가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뭐가 발달했느냐? 선종. 예, 구산선문 같은 이 선종이 많이 발달해. 왜? 이 선종은 호족들, 이런 호족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이런 사찰을.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가볼게. 자, 지금 청해진이 설치되었고 장보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바로 선종승려 이렇게 있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은 이건 지금 이제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때 거란이 쳐들어왔잖아. 그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너무 유명하죠. 자, 이 거란 침략 과정에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초조대장경이거든.
이거 공부한 거야. 이거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야. 귀주대첩에서 이 국가를 격투했대. 어디라고? 거란이라고.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건 뭐냐고. 초조대장경을 조판했다고. 다 나오잖아 그냥 바로.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읽기 자료에 있어요. 처음으로 판서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내용들. 하지만 이것도 교재는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 자료에 고려시대 때 응방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2부에서 지금 가 해공왕 이거는 이제 신라고 2부 승정원 일기 이거는 이제 조선인데 2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대별로 좀 가야 될 거 아니야. 고려시대니까 그래서 응방의 설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문제를 볼 때 우리 역사 속 생태 환경 변화 시대순으로 조망. 시대순. 이게 시대순이야. 해공왕 신라. 승정원 일기 조선. 그럼 이거는 신라 조선 가는 고려.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찾아야 되겠네. 고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응방만 알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응방만 알면 고려잖아. 딱 1번은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른 거 을충년 대홍수 이거 어려울 것 같고 독도 강치의 멸종 이거 독도 강치 이거 일제강점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또 어려워요. 수나는 이제 시대가 안 맞으니까 틀렸고 시화호 이거는 뭐지?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어요. 이건 현대에 있는 건데 어려울 수 있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지들이 나왔지만 답은 확실한 거야. 응방 고려시대.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출을 풀다 보면 응방이 고려라고 하는 게 자주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판서에는 비록 없었지만 교재는 있어요. 교재는 있는데 그 세밀한 거 다 알기는 어렵잖아. 그지? 그럴 때 이제 기출을 풀면서 하나씩 여러분들 첨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판서에 이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100강은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잖아. 그지?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합격 고득점 목표하기 위한 딱 그 라인. 그 라인. 판서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1급 90점 이상이 나와요. 내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린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제를 푸시라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나전칠기는 고려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려의 문화유산인데 호명 그릇은 이거는 고구려와 신라와 관련이 있는 고대 문화유산이에요. 나전칠기는 고려 유산이지만 호명 그릇은 고대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가볼게요. 가국가의 문화유산입니다. 나전칠기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야. 옳지 않은 거래. 그러니까 바로 호명 그릇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지금 광종 나왔다. 광종인데 광종이 연호를 준풍,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썼고 칭제 건원을 했다. 요거 한 줄 공부한 거야. 가볼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준풍, 광덕준풍. 오,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광종이야, 광종.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네, 외왕 내제 의식. 연호를 썼으니까, 황제 연호를 썼으니까 이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칭제 건원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뭐 외왕 내제 이거 어찌 알겠어 이거를. 겉으로는 우리는 왕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는 황제의 국가예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렵죠 이런 게.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거 준풍이라고 하는 거 딱 연호니까 요것만 딱 공부하면 황제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화 파트인데요. 고려 말 안양이 성리학을 원나라로부터 들여와서 소개를 해.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제왕운기, 이승유에 의한 제왕운기가 또 편찬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 지금 나왔죠. 지금 안양이 나왔습니다. 성리학을 지금 소개했던 인물은 고려시대야. 고려시대니까 여기 지금 제왕운기 나왔죠. 고려시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다른 시대야. 고려시대 고려후기 정답문에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지금 교정도감, 이거는 최충원 아니겠습니까? 최충원? 그죠? 최충원의 교정도감. 최충원 또 봉사 10조를 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요렇게 한 줄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요 공부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인물이 누구냔 말이죠. 바로 교정 별감되었대요. 최충원이야. 그러면 옳은 것은 뭘까요? 봉사 10조. 정답은 4번. 아유, 뭐 한 줄만 딱 공부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고, 삼국유사는 1년이 썼고, 그리고 뭐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김부식, 묘청 정지상, 요거는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과정 속에서 진압했던 인물이 또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아니겠습니까? 요걸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삼국사기, 삼국유사. 오케이. 가는 김부식, 나는 일연. 가는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아까 김부식 삼국사기 했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쪼르륵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있었고, 결국 이후에는 공민왕이 죽고 이후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이 성공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 자, 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예요. 위화도회군. 위화도회군. 공민왕주의 고려면 총답은 뭐 너무 쉽잖아. 5번. 그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지금 독립을 시켰고, 이 사간원에서 제일 높은 관리를 우리는 대사간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3사죠, 3사. 3사 중에 사간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낭사를 고쳐 이것으로 하였다. 어려워 이거. 하지만 대사간이니까 누구예요? 사간원. 대사간 사간원. 그러니까 사간원. 정답은 사간복문. 사간원 사간복문과 3사로 불렸잖아요.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세조야, 세조. 간경도감을 만들었던 이 세조 있는데, 이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이 된다.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된다. 자, 가볼게요.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지금 보니까 간경도감에서 가능한 최초의 불경 언해서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경도감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분명히 수양대군, 바로 세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조는 직전법 고르라고요. 직전법 시행. 5번 답지를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죠?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난이도 상이야. 근데 판서를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판서에 다 있어요. 어렵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모습. 지금 20문항까지 풀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판서에서 벗어난 거 뭐 한두 개 외에는 없어요. 다 판서에 있어요. 그것만 공부해도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고득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 계속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여기 지금 훈련도감, 요거 이제 임진왜란 과정에서 훈련도감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5군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유성룡이에요. 유성룡 아시죠, 여러분들? 그 징비록, 임진원 이후에 징비록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던 유성룡이네. 유성룡 뭡니까? 바로 징비록 저술. 답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병자호란 때 최명길, 김상원, 최명길 지금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김상원 죽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붙었죠. 결국 이제 나중에 3년 항복을 했죠. 누가? 인조가. 그 인조의 아들이 원수를 갚자 북벌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 흐름을 공부한 상태에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김상원 추명기 으악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들 갑니다. 바로 북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여기 제포, 진해 쪽인데 창원입니다. 창원에 지금 다 통합됐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개해 약조에 의해서 세종 때 삼포가 개항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배웠거든요. 가볼게요.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금 초량외관입니다. 외관인데 요거는 조선 후기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조선 후기에. 그런데 지금 개해 약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조선 전기거든. 초량외관은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요거를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답지만 고르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다음 선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와요. 뭐냐면 민화, 춘향전, 시사, 산대놀이 뭐 이거 다 조선 후기야. 2번, 3번, 4번, 5번은 굉장히 쉬운 선지들이에요. 사실 1번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 이거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이 너무 확실해. 이건 그냥 통으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건 1번밖에 없는 거지. 아,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보여줬을 때 이게 지금 조선 전기인지 조선 후기인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2, 3, 4, 5를 통으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1번밖에 없으니까 아, 이 문제는 조선 후기를 묻는 문제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1번을 고르시는 센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센스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네, 이제 환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경신, 기사, 갑술왕국인데 자, 지금 요게 지금 이 환국이 일어날 때 왕이 누구냐면 숙종이에요. 숙종. 이 숙종 때 오군영에서 이 금위영이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 숙종을 묻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왕이 추진한 정책. 아, 환국이야, 환국. 다 환국이야. 지금 이건 숙종이야. 숙종이 추진한 정책이 뭐냐 말이야. 네, 금위영 창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는요. 지금 네, 조선 후기 경제 내용입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가 등장하는데 허생전, 박지원의 그 허생전을 보면 알 수 있죠. 막 매점 매석해가지고 물건을 팔아 넘기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또 등장한 상인 중에 한 명이 또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은 대동법의 결과를 낳았죠.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켰던 그런 모습. 다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도고 좋습니다. 옳은 것 고입니다. 바로 공인. 도고 공인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박제가의 북학의 실학이 북학이라고 북학파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제가의 북학의에서부터 이제 비롯되고 있는 건데 조선 후기 실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정조 때 이런 서얼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관련된 인물 북학입니다. 박제가예요. 박제가. 네, 박제가는 바로 규장과 검서관이었다.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깐깐한 문제예요. 깐깐한 문제입니다. 규장과 검서관 박제가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충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교재 그 뒤에 보면 이게 각 지역별 역사적 사건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충주에 보면 김윤후가 관민과 함께 몽골군을 격퇴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고구려 충주 고구려비 임진왜란 신립의 탕검대 이거 다 충주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자, 이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기 다 나오죠. 탄검대 나오고 그죠? 이런 참 어렵다 이런 거는 그죠? 탄검대, 응? 탄검대 오케이. 요 정도를 딱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고구려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자 갑니다. 바로 김윤후 몽골군 격퇴. 이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요. 부록에는 다 지역별로 있으니까 한 번만 훑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판서에 지금 임술농민 봉기. 그래서 이제 안핵사가 파견되었고 박 교수가 파견되었고 결국 그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박 교수 진주. 그죠? 정답은 네, 삼정 이정청. 공부한 내용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병인박해 양언수 정족산성. 이게 이제 병인 양유죠. 병인 양유의 배경이 뭐냐? 이게 바로 병인박해 천주교 박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풀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 양언수 정족산성 병인 양유. 의 배경은 바로 병인 박해 4번. 아유 얼마나 쉽습니까? 다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을미개혁의 내용이야. 을미개혁. 을미개혁 보니까 단발령, 태양력, 친위대, 진위대. 요런 어떤 개혁들이 있었네. 요걸 요렇게 두 줄짜리 공부를 했지. 한 상태 문제 풀어볼게.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 단발령, 태양력이야. 을미개혁이네. 옳은 거. 와우. 친위대, 진위대. 교재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교재 없으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다 나오는 거잖아.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인데 그때 이 멜란도르프가 이제 파견이 돼요. 그리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 군대 주둔이 기정사실화 되죠. 요 내용입니다. 이모군란 가볼게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멜란도르프 나왔다. 이모군란이네. 옳은 거 뭐냐? 바로 제물포 조약. 너무 쉽죠?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 최초의 공식 이민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와이. 사진결혼. 사진결혼. 사진신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근데 그 하와이에서 이후에 박용만에 의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또 결성이 돼요. 하와이에서 군대가 결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 박용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다 할 거예요. 다 했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생활 모습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포화 유람기,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이건 이제 하와이야. 하와이니까 정답은 네, 대조선 국민군단.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있어요. 다 교재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영환이 자결했고요. 또 나철 오기호가 만든 오적 암살단이 있었고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 을사늑약에 의해서 통감 정치,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더라 라고 한 내용들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공부했어요. 요거. 다음 자료에 나타난 조약이 뭐냐? 민영환 자결 나철 오기호. 네,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에 나타난 내용. 통감부 설치. 정답 2번. 이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건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요건 이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요, 안창호, 양기탁이 중심된 비밀결사였으며, 태극서관과 같은 경제활동도 했다. 그리고 교육활동으로 오산대성학교가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 요거 이제 공부한 거. 두 줄 공부했다. 문제 풀어볼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야? 태극서관 나왔네. 안창호, 양기탁, 신민회야. 일단 선배님 옳은 거 대성학교야. 정답은 그냥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다음 문제. 자, 유경공원 선생님이 헐버트, 그 헐버트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은 이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미국인 유경공원, 그죠?
유경공원 정답은 좌완과 우완을 구분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게 유경공원인데 좀 어렵죠. 요런 내용은 사실 판세는 없었어요. 아까 키워드는 있었지만 답지는 없었지. 이제까지는 키워드도 있고 답지도 있었는데 요건 없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빼기법으로 하네. 빼기법. 칠제 이 시대도 안 맞아. 이거는 전문 칠제 아니야. 이거는 고려시대야. 덕원부 간민 원산학사네. 그죠? 이거는 국가가 세운 게 아니라 사립학교잖아요. 교육 입국 조서 이쯤 보니까 여기 지금 미국인 헐버트가 만든 그 학교 유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교는 아직 교육 입국 조서 그 전이에요. 시기가 안 맞아. 대성정관 명륜당 이거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죠? 여기 빼기법으로 하면 남는 게 5번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 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의열단원 아니겠습니까? 이 의열단원은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봅니다. 나석주 등장했습니다. 의열단입니다. 정답은 마밤 조선혁명선언.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갑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일제강점기 정책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예요. 보니까 1910년대네 토지조사 사업이잖아. 그치? 이때 헌병, 태영. 요건 좀 공부. 너무 이건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네, 토지조사 사업 10년대. 가장 적절한 것은 태영.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갑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신간회, 민족유일당운동, 이 신간회가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후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해소의 왜 배경이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갑니다. 가단체 활동, 민족 단일당 결성, 바로 신간회 활동. 광주학생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이 난이도 하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원래는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너무 잘 나와서 정답은 5번입니다. 판서만 공부하셔도 쭉쭉 풀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건 1930년대 일제강점기 정책인데 남면 부양 정책, 이제 경제공황 이후에 일제 정책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때 농촌진흥운동도 한단 말이야. 20년대 그 삼미증식 계획으로 그냥 초토화되거든 농촌이. 30년대 농촌진흥운동, 여기 30년대의 모습이다. 자, 여기 보면 대공황 이후 남면 북양 정책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농촌진흥운동 같은 시기에 추진되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요. 없어요. 판서에 없습니다. 교재에도 없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와, 이거 고유한 작품들이네. 이거는 진짜 상식적인 어떤 상식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에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찍어야 되거든. 맞춰야 되는 거야. 만점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2문제나 3문제는 내놓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이렇게 문화 파트에 가서 정말 디테일한 걸 끌어오면 그 어찌 맞추겠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그 배운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일제강점기야.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비극적인 삶으로 빚어낸 염세와 허무. 비극적인 삶. 물에 빠져서 죽었던 그 윤심덕의 사회 참미. 요것도 사실은 손에 손 잡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아는데 빼기법이 아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빼기법 되겠어요? 김밤 지새우 그게 알겠냐고 여러분. 다 처음 듣는 거지.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굿세어라 금수다. 이거 여러분들 어찌 알겠어요, 그죠? 이건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이거 빼기법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다 이거 아는 노래들이거든.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가 아니잖아. 다 모르는 노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될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코리아는 이제 88년도 서울 올림픽도 여러분들은 역사인데 이때 없었잖아 지금, 그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질문이 지금 뭐야? 뭔가 비극적인 삶으로 빚어낸 염세와 허무? 염세와 허무,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대단한 찢기다, 야. 어쩌고 정답을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1930년대 만주 지역에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이죠.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흥경성 전투. 요거 한 줄 판서 공부했어. 가볼까?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양세봉, 국민부 산하, 한중연합작전,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경성 전투. 한 줄 공부하면 풀려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민족혁명당입니다. 네, 민족혁명당. 자, 이 민족혁명당 조소왕 대동단결 선언 발표했고 삼균주의를 제창했던 조소왕. 조소왕은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제가 인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긴 했어요. 자, 교재는 있긴 있습니다만 판서에는 이런 내용들. 자, 여기 조소왕, 삼균주의, 그다음에 대동단결 선언,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지금 있죠. 난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한국 독립군 총선, 이거 만주 지역이니까 4번 빼고, 그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하얼빈 빼고, 흥사단 이거 미국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3번 아니면 5번, 뭐 3번 아니면 5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빼기법으로 줄여가지고 확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 가갸날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있죠,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입니다. 뭐가 있을까? 가갸날. 네, 정답은 2번. 한글날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930년대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이에요. 자, 민족말살 통치,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했다. 뭐 국가총동원법, 경제, 정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국가총동원법 시행 30년대, 40년대란 말이야. 볼 수 있는 건 뭐냐? 황국신민서사 암송. 문제는 뭐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현대사로 들어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1년 생산량의 150% 지가증권을 나눠줬다라는 얘기죠. 농지개혁이에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증권, 지가증권 키워드, 지가증권. 아, 이게 농지개혁이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농지개혁의 전개과정.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료가 있을 때 어렵죠, 여러분들은요. 이거 읽을 때 어렵잖아.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에 키워드를 숨겨놨어요.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키워드만 잡고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지가증권이니까 농지개혁이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운형이 세웠던 조선건국동맹이라는 거. 요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가 되는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조합합작 주도했던 인물이면은 뭐 여운형 아니면 김규식 두 인물밖에 없거든요. 옳은 건 뭐냐?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좀 김규식과 관련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죠. 1970년 수출 100억 불 달성, 중화공업을 육성하였다는 거 갑니다. 이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 100억 불 처음으로 달성, 박정희 정부네요. 옳은 것은 바로 중화공업, 포항제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 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 계기들이죠. YH 무역 사건으로 이제 김영삼이 제명되었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정된 사실로 옳은 것은 신민당 총재 제명, 김영삼 제명,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네, 바로 부마 민주항쟁.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마, 민주, 항쟁.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있었던 내용들인데, 뭐 언론 통제가 엄청 심했죠. 예, 뭐 땡전 뉴스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그냥 뭐 거침없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기사 삭제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부에서 있었던 게 그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죠. 자, 갑니다. 밑줄근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도지침입니다. 보도지침. 여기 지금 키워드 있죠? 호환. 키워드 이거. 호환, 개환. 네,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시대 통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황 때 사비를 천도했고 남부여. 요거는 사실 기본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기본과 심화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성황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마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비천도래요. 사비천도. 이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황이 되겠습니다. 성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바로 그렇죠. 국호를 남부여로 칭하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 여러분과 한번 풀어봤는데요. 킬러 문항 한 두 문제는 진짜 어려웠고, 그럼 거의 뭐 찍기 수준으로 해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말 판서에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판서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90점 이상 가능하겠는데? 1급이 뭐야? 90점 이상 가능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으셨을 겁니다. 공부 방향이 정해졌죠? 판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부터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